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이 기업은 2차전지용 양극재와 음극재, 탄소 소재 원료와 제품, 내화물과 생석회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 비중의 경우 배터리 소재 사업이 58.7%를 차지하면서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고요. 자, 월봉으로 차트 흐름 한번 보시면요, 과거에는 별 이렇게 변동이 없던 기업이었는데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좀 우상향하는 장기 투자 기업으로 발돋움을 했고요. 자, 일봉으로 돌아와서 이제 최근의 상황 보시면요, 이제 어느 정도 좀 횡보를 좀 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은 추세적으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점과 고점이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가 좀 이어질지, 아니면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에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물린 분들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익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또 익절을 해나가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들이 팔고 기관이 사주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고 팔고를 반복해주고 있고요. 최근까지도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매도 비중인데요,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편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한 자릿수 유지해주고 있는 최근의 모습, 그리고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7, 8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오지만 주가가 뛴 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뛰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매출부터 살펴보면요, 1조 3천, 1조 4천, 1조 5천, 1조 9천, 3조 3천, 5조 5천 이렇게 꾸준하게 좀 올라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눌리지 않고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보시면 1,900, 600, 1,200, 1,600, 3,400.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는 조금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고 있죠. 자, 당기순이익은 2020년도에만 좀 크게 눌렸고요. 제외하면 좀 횡보하다가 올해 크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다 올해부터 좀 크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2배가 넘게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실적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면 25, 71, 103, 60, 70, 11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엄청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 그렇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닌 비율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ROE 보시면요, 이제 19, 11, 3, 8, 이제 5, 10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 굉장히 좋았다, 한번 눌렸죠. 그리고서 지지부진하다가 올해는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익성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 보이고요. 자, 주당 순이익 보시면 2,000, 1,500, 400 쭉 눌리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1,700, 1,500, 3,6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해가 확실히 많이 뛴다는 걸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00에서 3,600까지 2배가 넘게 올라 버리고요. 자, 다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실적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이 너무 짜요. 올해 일단 324라고 적혀있는데 지금 저번 달에 300원으로 공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0원으로 일단 현재 종가 기준 계산해보면 약 0.12% 배당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배당은 아예 없다 생각하시면 속편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PER은 68.39배, PBR은 6.69배. 그래서 지금은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최근에.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실적 보시면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각각 66%, 36%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실적 기록을 했고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동사는 이제 최근 수주 대박에 따른 실적 호조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동사는 지난 1월 말에 삼성 SDI와 10년간 40조 원 규모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굉장히 좀 대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했었고, 수주 계약은 연 6만 톤 공급 규모로 추정이 되고요. 1분기 가동 예정인 동사의 광양 3, 4단계 캐파와 동일한 규모라고 합니다. 연평균 공급액은 4조 원 수준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40조 수주 대박 외에도 이제 올해는 국내 고객사양 이제 추가적으로 수주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LG 엔솔에 이제 중대형 전지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고요.
미국 IRA 법안 시행으로 올해 미국 투자를 앞둔 국내 기업들과도 신규 계약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이외 고객으로부터 수주 기회도 커지고 있는 상황도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중국산 배터리 소재 규제 강화에 따른 동사의 수혜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음극재 탈중국 기조가 동사의 이제 음극재 분야 계약 물량 증가와 판매 단가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동사는 지난해 3월부터 347억 원을 들여 소성 내화물 공장의 혼합, 성형, 소성 공정 설비를 교체하고 자동화했다고 합니다. 또 무인 운반 차량으로 물류 시스템을 바꿔서 공정 효율을 높이고 중유 대신 액화 천연가스로 공장 연료를 변경을 하면서 환경오염, 이제 물질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화 설비 도입으로 이 소성 내화물 공장 생산성이 증가하고 원가가 10% 이상 절감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원가가 당연히 절감되면 실적에 반영이 되겠죠. 그만큼 이런 또 긍정적인 뉴스도 최근에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최근에 이슈 말씀드렸고요. 다 전체적으로 다 좋은 상황이에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재료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고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었고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 또 너무 많이 올라서 과열이 됐기 때문에 한번 쉬었다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 이제 좀 출회가 되는 것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길게 봤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내려왔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규 진입은 반대 의견 드리고 이제 기존에 보유하시면서 이제 수익이 나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냐면요.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기업을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거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가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요, 지금은 대부분 익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70% 이상에서 혹은 일괄익절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이 됐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차익 매물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고요. 다만 이제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요, 꾸준하게 계속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떨어지든 뭐 하든 어쨌든 결국엔 떨어졌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재가 생기지 않는 이상 최근에 나온 재료로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내년에도 지금 좋아 보이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요, 이런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좀 떨어져도 너무 이렇게 마음에 요동치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꾸준하게 좀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배당이 없기 때문에 주가만 좀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사라지거나 어떤 악재가 생기면 바로바로 좀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다음 주도 이제 새로운 한 주 시작되는데 증시가 좀 많이 힘들어지는 요즘에 많이 힘내시고 다시 한번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